안녕하세요. 대치영성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능률킴 영어원 5과 본문 바로 뒤에 붙어있는 이 grammar 요 페이지 펴보시고요. 문법 정리 강의 시작해 볼게요. 일단 위에 포인트 1 첫 번째로 이제 분사구문 얘기를 좀 할 텐데 본문이 짧게 하나 있고요. 만들어 봐라 이런 것도 있네요. 일단 개념부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단히 나타낸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자, 부사구라는 건 종류가 많죠. 그 중에 특히 ing 플러스 알파 이 형태로 부사절을 축약한 거, 요걸 우리가 흔히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대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죠. 분사를 썼으니 분사구문이라 부를 겁니다. 자, 부사절에서 요 형태로 바꿨다는 얘기는 접속사도 없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도 안 보이죠? 주어도 생략했다는 얘기고요. 사실 2학년 수준에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기초적인 얘기 조금만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세 가지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접속사는 생략한대요. 여기서 하나 단서를 달아둘게. 생략 안 해도 됩니다. 의미를 정확히 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생략 안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생략한다. 이 얘기는 영명제를 걸어보면요. 다를 경우 생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를 경우 생략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 근데 동사의 형태를 이제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 준동사의 형태, 분사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동사가 수동태였다면 PP의 형태였을 테고요. 얘를 분사구문화 시키면 being PP가 되겠죠. 이때 being에는 대단한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 분사구문, 수동의 뉘앙스를 갖는 PP 분사구문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그냥 ing일 땐 능동의 분사구문이 되겠죠. 밑에 예를 간단히 보면, 자, 접속사 when 생략, 네, when I opened, 여기가 부사절이고요. 여기서 when 지울 수 있어요. 안 지워도 됩니다. 여기다 when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다면 주어 생략, I와 I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I 지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I와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다면 지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요. opened를 동사의 과거형을 분사 형태, 즉 ing 형태로요. 능동이니까 뒤엔 여전히 목적어 있을 수 있겠죠. 해석은요.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분이 상쾌해졌다. 자, 요걸 다시 원래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하면 항상 편하게 생각하세요. 부사절의 접속사는 종류가 너무나 많죠.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보지 않을 겁니다. 시간의 접속사, 이후의 접속사, 조건, 양보, 부대 상황 등등등 되게 많은 접속사들이 존재해요. 원래 있었던 접속사가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해석을 잘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무슨 얘기냐면 분사구문을 혹시 원래 문장으로 쓰시오 라는 그런 경우에는 웬만한 부사절 접속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접속사 하나를 그냥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게 누구냐? as. 자, as라는 접속사는 첫 번째, 누가 뭐뭐 할 때 시간도 되고요. 누가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도 되고요.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이유도 되고요.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 하듯이 양태도 되고요. 조금 어렵게 쓰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절 접속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뜻을 다 요 짧은 두 글자짜리 단어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쓰시오 하면 그냥 편하게 접속사는 as 쓰시면 거의 안 틀려요. 자, 그 다음에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프닝만 있다는 얘기는 주어가 없죠? 주절의 주어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I.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프닝, 뒤에는 목적어 있는 능동의 관계니까
첫째, 능동형으로 쓸 거고요. 두 번째,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관계로 얘도 역시 시제 일치해서 과거형 opened 뒤에는 똑같이 하고 주절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as라는 접속사 유념하시고요. 자, 2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접속사의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면 시간에 따른 접속사들이 있을 테고요. 뭐 이유, 조건, 양보 하나하나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참고삼아 예문 보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쭉 넘어가면 자, 다음 장에서 3번 정도만 한번 같이 볼까요?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즉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eing PP의 형태에서 being은 큰 뜻이 없으니까 생략됐고 PP만 남았죠. 이때는 100% 수동의 뉘앙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유념해 두시고요. 4번도 좀 같이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속사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접속사를 그냥 쓴다. 즉 생략 안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사구문이라고 쳤을 때요. 즉 ing로 시작해서 컴마까지 그 앞에다가 원래 접속사를 그냥 냅둬도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유념해 두시면 되고요. 자, 5번이요. 분사구문의 부정. 모든 준동사 앞에는 not을 혹은 never를 붙일 수 있어요. 뭐 할 때? 부정을 만들 때. 부정할 때 모든 준동사의 부정을 할 땐 그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예요. 분사구문은 준동사 중에 한 종류죠. 그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붙여서 never ing, not ing, not pp, never pp 등 다 가능해요. 요런 거 not knowing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면서 not이 붙었으니까 알지 못하면서 나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잠자코 있었다. 이 얘기죠. 자, 6번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아까 시제 일치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만약에 시제가 원래부터 달랐을 수가 있었겠죠. 여기 보시면 앞에는 lost 과거형, 뒤에는 have 현재형. 둘의 시제에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똑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세 번째, 여기는 lost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 능동형이고요. 시제가 주절보다, 현재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이죠. 그걸 표현하고자 할 때 완료 시제를 쓴대요.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 그래서 have pp에다가 ing 붙이면 분사형 됐죠. 요런 게 보이면, 즉 having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보이면 뭐뭐 하면서보단 뭐뭐 하고 나서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는 돈이 없었다. 아, 전후 관계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인과 관계구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7번. 아까도 했던 얘기입니다.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다면 생략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걸 흔히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른대요. 뭐 이름은 그닥 중요한 거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it이라는 주어와 we라는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냅뒀죠. 그 외에는 접속사 생략, 동사는 ing형.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문제 푸시면 되고요. 이제 풀었다는 전제하에 포인트 2 얘기 들어가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거 쉬운 얘기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 그리고 동시에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기능.
접속사의 역할이 바로 관계라는 말에 들어가 있고요. 이름 그대로죠. 대명사의 기능까지 같이 한다. 그럼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관계대명사. 자, 얘는 뭐 합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끄죠. 자, 밑에 보시면 우리의 포인트는 지금 계속적 용법 여기에 있어요. 즉슨 일반적인 제한적 용법, 즉 앞에 있는 명사를 단순 수식하는 건 뭐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 위주로만 좀 볼게요. 자,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덧붙이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하며, 일단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관계 대명사 바로 앞에 쉼표가 있죠. 그리고 컴마 뒤에는 절대로 관계 대명사 중에 that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컴마 뒤에 가능한 건 뭐예요?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om, 관계대명사 which. 얘는 당연히 누구? 앞에 있는 사람 설명하겠죠. 선행사가요. 반면에 which요. 얘는 앞에 있는 사물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 내용을 설명하기도 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살짝 구별만 해봅시다.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되게 유명한 예문 중에 하나인데, 자, 선행사가 있고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중에 who 썼죠. who는 주격이니까 뒤에는 동사부터 시작하는 불완전문이 보이고요. 이렇게 수식하는 걸 우리가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형을요. 의사인 두 명의 형을요. 자, 이 문장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 가족들이 있고 의사인 형이 둘이 있다. 요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플러스 알파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누나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의사가 아닌 형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반면에 컴마라는 게 뭐냐면 마침표보다 조금 못난 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지고 있다 두 명의 형을 하고 컴마까지 할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할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즉 이 사람은 가족관계상 형 두 명 이걸로 끝이에요. 자, 이제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붙이죠. 이 계속적 용법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접속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선행사 찾아서 그들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관계, 접속사, 대명사, 대명사, 그리고 그들은, 해석도 그대로 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B에서의 나라는 사람은 가족관계상 형 두 명이 전부, 그리고 형 둘 다 의사, 요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4번인데요. 계속적 용법의 하나요. 절이나 부정사구, 동명사구도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요거 컴마 위치가 앞 내용을 받는 케이스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죠. 그냥 이만큼 앞에 있는 내용이 선행사일 수도 있대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제일 편하게 쓰는 that이라는 건 계속적 용법, 컴마에서는 쓰지 않는데요. 그럼 두 번째, 앞 내용은 사람이 아니니까 who나 whom은 못 쓰겠죠.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누구? which만이 이 앞 내용을 지칭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마 which를 봤을 땐 그 위치가 앞에 있는 사물명사 한 단어만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장황한 내용을 전부 다 지칭하는 건지 여기에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 필기정리 하나 간단하게 해두시고 화면을 조금 밑으로 이동을 하면, 자, I said nothing 예문 볼게요. I said nothing.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컴마 which. 근데 그게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의 which요. nothing이 선행사입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그를 화나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nothing은 선행사가 아니고요. I said nothing 이라는 상황 자체가, 내용 자체가 which의 선행사죠. 그래서
자, 위치를 두 단어로 나눈다면 일단 접속사 하나요. and.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니까 it이나 they라는 대명사보단 this나 that 요렇게 받는 게 일반적이죠. 내용을 지칭할 땐 this나 that. 그리고 당연히 내용은 셀 수 없으니까 단수형 this나 that을 쓰지 복수형 these나 those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나. 컴마 위치가 앞 내용을 받는다면 100% 단수 취급하시면 되죠. 자, 밑에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선행사는 뭐라고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므로 who는 쓸 수가 없죠. 게다가 명사가 아니야.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컴마를 동반하는 계속적 용법이 되어야만 한다. 자, 계속적 용법이므로 that은 또 불가.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위치밖에 없겠죠. 위치로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밑에다가 살짝 좀 써볼게요. 우리가 방금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운 계속적 용법, 이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예문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I said nothing.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원래대로 치면 and 그리고 this 그 사실이 made him angry.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접속사가 두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고요. this가 앞 내용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그럼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죠. 자, 이 문장은 위에 써 있다시피요. I said nothing 그대로 쓸 수 있고 컴마 위치. 왜요? 앞 내용 전부를 지칭하니까 컴마 찍은 계속적 용법. 지칭하는 게 사람이 아닌 관계로 who나 whom은 쓸 수 없고 컴마 뒤니까 that도 쓸 수 없고 오직 위치만 남았죠. 자, 위치는 사물도 지칭할 수 있지만 앞 내용 전부를 지칭할 수 있다. 현 기준 앞 내용 전부를 지칭했습니다. 자, 요렇게 문장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일단 좀 더 쓸게요. which made. 자,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좀 볼까요? 결국 얘는 지금 뭐죠? 접속사 겸 주어 있고 그 뒤에 동사 있는 거죠. 얘도 분사구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별건가요? ing와 컴마 형태로 눈에 보이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ing로 바꾼 거 요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있는 컴마 그대로 냅두시고요. 위치는 바로 생략되죠. 왜요? 얘가 지금 접속사니까 지울 수 있죠. 두 번째, 주어는 맞는데 그럼 얘가 I입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용법에서 앞문장 전체를 지칭하는 위치를 그냥 생략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뭘 만들면 원형으로 바꾼 후에 ing 붙인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얘요. 자,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분사구문 맞죠? 그리고 해석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요런 식으로 일단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화나게 만든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이 그를 화나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주절과 이 분사구문을 이어서 봤을 때 문맥상 크게 오해가 없다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분사구문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뭐냐, 이 분사구문이 지금처럼 주절보다 앞이 아니라 뒤에 붙었을 땐 생략된 주어가 무조건 주절의 주어와 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혹시 그를 화나게 만든 게 앞 내용, 즉 앞 상황이 아닐까? 마무리로 하나, 여기 생략된 주어가요, 앞 상황 주어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요게 지금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 본문에서도 요런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요거 정리 잘 해두시고요.
이제 본문 첫 페이지로 갈게요. 자, 일단 본문 첫 페이지로 왔고요. 당연히 아까 그 마지막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뒤에 붙은 문제들도 풀고 여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1번의 요 부분 유념하셔야죠.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에서 need 뒤에 목적어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된 케이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everything 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금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걸 변형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두 번째, everything which we need to survive 가능하고요. 셋째, everything that we need to survive 가능하겠죠. 넷째, everything을 살짝 변형해서 all, 그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생략 가능하고 뒤에는 똑같이 we need to survive. 이런 식으로 변형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 하나만 유념해 두시면 좋겠어요. everything이나 all을 명사로 쓰면 결국 뜻은 똑같은 거죠.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 선행사가 all일 땐 관계대명사 that만 씁니다. 요거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4번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요 파트가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ing 분명히 분사구문이죠. 근데 이 분사구문, 즉 life를 의미하면서 누가요? 앞에 있는 그리스 워드 bios, 요게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생략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은가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뒤에 있는 예를 설명하죠. 그래서 요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위치, 그리고 동사 means, s 단수 취급했죠. 요런 거 하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패턴. 자,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화면 내려갈게요. 자, 5번 문장 요거 설명했었습니다. answer, solution, key 뒤에 전치사 to가 붙는다는 거. 그래서 동사원형, 투부정사인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to여서 명사나 동명사 쓴다는 거. 여기는 answer to 마찬가지고요. 하나 더 있었죠. 7번에 solution to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 두 가지 유념 좀 해두시길 바래요. 자, 체크해 두시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10번 같이 보실게요. 10번 여기 be 플러스 under 그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해석은 이러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be, being, pp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pp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be under construction, be being constructed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요렇게 변형 가능하다는 거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13번 보시면 뭐 긴 얘기할 건 없어요. 여기는 일단 첫 번째 영작 때문에도 좀 유념을 하셔야죠. 그는 선호했다 A to B, B보다 A를, to를 쓴다는 거 하나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A가 곡선, B가 직선. 자, 그 뒤에 붙는 수식에서 PP 떴죠? 자연적인 사물에서 발견된 곡선을 선호했다. to, 뭐보다? 인공적인 것들에서 발견되는 직선보다. 자, 여기서 말하는 ones, 부정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object를 지칭해서 복수형 ones라고 썼고요. object라는 의미, 요거까지 잊지 마시고요. 13번은 영작 내기에도 좋은 간단한 문장이고 특히 가우디라는 사람의 이제 이 본문, 5과 본문 내용과 연결해서 가우디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연의 영감을 받았는지
그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건축에 적용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가장 큰 주제문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문법적으로도 영작으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 중요한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가우디는 선호했다. 자연에서의 곡선을. to 뭐보다? 인공적인 직선보다.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19번이요. 19번에서 특히 요 as if 가정법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앞에서 설명을 대략적으로는 간단하게 했었어요. 가정법이니까 주절 상황의 반대고 가정법이니까 시제를 하나 전 시제 왜 앞과에서 타임머신이라는 얘기 했었죠? 하나 전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밑에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19번 문장 주어 동사 뜨고 그 뒤에 as if 자 가정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고요. as if 대신에 as though 쓰기도 해요. 어쨌든 해석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중요한 거 가정법인 관계로 뒤에는 팩트가 아니란 얘기죠. 사실이 아님을 서술합니다. 첫 번째 방법 과거 시제로 쓰면 무조건 주절 상황의 반대 가정. 자 as if 가정법에서 과거를 쓰면 주절 상황의 반대 가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절이 현재건 과거건 상관없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의 반대를 쓸 땐 여기다 과거형 쓰시면 돼요. 본문처럼. 반면에 똑같이 앞에 있는 주절의 상황이 현재건 과거건 상관없이 그거보다 이전 상황, 주절 상황 이전의 반대 가정을 나타내고 싶을 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법이랑 조금 다르죠? as if 가정법은 형태가 두 가지. 주절 상황의 반대를 하고 싶을 때 과거형, 주절 상황보다 그 전 상황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을 때 과거 완료형. 자, 그래서 예문으로 본문을 좀 볼게요. 자, 방문객들은 can feel, 느낍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숲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자, as if 뒤에다가 과거형 썼어요. 이걸 직설법으로 쓰란 얘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첫째, 여기 있는 내용은 실제 사실의 반대. 그러면 항상 여기 걸리겠죠. 낫이 없었으면 낫을 넣으시면 되고요. 낫이 있었으면 낫을 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여기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럼 뭐의 반대예요? 주절 상황의 반대죠. 그럼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가 되겠죠. In fact, 사실은 그들은 거대한 숲에 서 있는 중은 아닙니다. 언제요? 지금요. 결국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표현은 they are not 요렇게 한 단어 쓸 수 있겠네요. 요거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21번에서 요 not just for decoration 자, but also 라는 표현까지 붙여서 하나의 주제문처럼 혹은 요약문 만드는 걸로 이 문장 기억해 두실 필요 있겠죠? 하지만 이 나무 같은 기둥이 오직 데코레이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기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앞에서 설명할 때 but also function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했나 본데 정확히 하고 싶으면 사실 여기 있는 for를 그대로 요 자리에 for까지 붙이는 게 보기에 좋겠죠. but also for function 요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유념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갈게요. 자, 26번 제 기억에는 아마 요 비교급 문장을 B를 주어로 해서 비교 대상 B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한번 바꿔 써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같이 한번 영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기 앞에요. PP 분사구문이죠. ing나 pp로 시작하고 컴마까지 분사구문이구나 알아야 되고요. 접속사 as 쓰면 된다 그랬고 주어는 안 보인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pp만 남았다는 건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다시 비동사를 주절의 시제와 맞추어서 was 요 세 단어가 생략됐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뒤에를 볼게요. 먼저 해석부터 해보자면 A는
B만큼이나 시각적으로 감명을 주질 않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B가 좀 더 우세하다는 얘기죠. 시각적인 영감이나 감명을 주는 데 있어서 B가 좀 더 우세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B를 주어로 쓴다는 얘기는 이제 비교급 쓰겠다는 얘기고요. 일단 주어 끝났으니까 B, 그 뒤에다가 동사부터 써야죠. might. 그 다음 이제 부정문 아니죠. be. 그 다음요. 비교급 만들 거니까 more. 그 뒤에는 visually impressive. 자, more가 떴으니 짝표현. than이 떠야죠. than. 자, 누구보다? A보다. 하면 끝나네요. 요 문장 둘 다 의미는 결국 똑같다는 거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변형 혹은 바꿔 쓰는 영작 같은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에서 주어 상승 얘기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학교에서 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costly란 단어,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expensive, 비싼이라는, 비용이 드는 이라는 뜻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게요. 일단 32번이요. 32번은 똑같은 말을 또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여기 있는 refer to A as B를 수동태로 바꾼 후에 PP 수식 만들었다는 거. 취미, 굴뚝이라고 여겨지는 구멍 혹은 굴뚝이라고 불리우는 구멍,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내려가서 34번이랑 35번을 좀 같이 볼게요. 자, 34번 보시면 여기 형광펜 부분이요. 컴마 분명히 분사구문이죠. 일반적인 분사구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탈출하면서, 자, 뭘 통해서? 이 개미집의 꼭대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탈출해요. 누가 탈출합니까? 아, 분사구문이네. 그럼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주어겠네. and, 그리고 it, 그 열기, 그 뜨거운 열기는 결과적으로 탈출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보면 이 분사구문을 다시 컴마 찍은 상태 그대로 해서 and는 접속사, it은 대명사, 그럼 두 단어를 합친 관계대명사 위치로 쓸 수 있겠죠. 단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사물, 즉 the heat 라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해요. 반면에 35번을 같이 보시면요. 자, 그러는 사이에 34번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이에, 그러는 동안에 더 시원해진 공기는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더 조그만 굴뚝을 통과하여서요. keeping the termites home at a comfortable temperature. 이 개미, 흰개미의 집을 조금 더 편안한 온도로 유지하면서, 자, 누가 유지하나요? 들어온 시원한 공기가 유지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더 시원한 공기가 밖에 있을 땐 안에 그 편안한 온도를 만들어 줄 수가 없겠네요. 즉, 더 시원한 공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시원한 공기가 작은 굴뚝을 통과해서 마운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결국 개미의 집이 더 시원해지도록 유지해 줄 수 있는 주어죠.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분사구문이지만 얘를 만약에 원래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한다면 and 접속사 썼죠? 그 다음에요. 주었을 때 이걸 쿨러 에어를 지칭하는 게 아닌 앞 내용 전부를 지칭하는 this나 that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 뒤에는 keeps, 동사형에다가 시제, 현재, 그 다음에 수일치, 단수형 이렇게 써서 원래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똑같아요. 여기는 and 뭡니까? 접속사죠? that은 뭐예요? 주어 역할하는 대명사죠. 단지 앞 내용을 지칭했을 뿐.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두 가지 단어를 한 방에 쓸 수 있는 컴마 위치로 우리는 바꿀 수 있겠죠.
단 여기서의 컴마 위치의 선행사는 누구다? 앞내용 전체. 얘와 얘의 차이를 유념하셔야 되고요. 선행사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분사구문을 컴마 위치, 계속적용법으로 바꿨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요게 이 34번과 35번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요거 필기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45번은 방금 했던 게 충분히 이해됐다는 전제 하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완전히 처음부터. 자, 되어라 있습니다. 건물 베이스 밑에 있는 토대 그 근처에는 openings 어떤 열린 공간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깥의 공기는 comes 들어옵니다. 그 건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나요? 그걸 통해서. 자, 여기서의 그것이 뭐죠? 오프닝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럼 해볼까요? 얘 뭐예요? 대명사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 부를 수 있죠. 지금 두 문장이 합쳐졌죠? 뭐 덕분에? 접속사 덕분에. 자,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한 방에 쓸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새롭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거냐? 얘를 위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and와 tham을 한 방에 위치요. 근데 그 앞에 뭐 있어요? through 있죠? 자, 컴마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적용법. 그 뒤에 through which.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outside ai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쭉 나가서 여기 through 전까지 building까지 다 쓸 수 있죠. 자, 한 번 더 응용을 해봤습니다. 컴마 위치 계속적용법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구조.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엔 항상 뭐 뜨죠? 완전절 뜨죠. 지금 이만큼의 절은 완전절이 됐네요. 45번 요것도 하나 유념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좀 내려갈게요.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49번이랑 50번 요 두 가지 보고 마무리 질 건데 49번은 뭐 할 얘기가 아까 그거예요. 컴마 위치 saves. 근데 그것이 아껴준다. 여기서의 컴마 위치 뭐 지칭했었죠?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건물이요. 다른 건물에 비하면 에너지를 훨씬 덜 사용한다 라는 사실 자체가 돈을 아껴주죠. 즉, 이때의 위치는 맞습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컴마 있죠? 다시 한번 쉬운 거부터. 그냥 대 쓰시면 안 되고요. 후, 사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람 지칭하는 것도 아니니까 후도 쓸 수 없죠. 앞내용을 지칭하는 위치만이 가능하고 이때의 위치를 두 단어로 갈라서 접속사와 대명사, 단, 앞내용을 지칭하는 this나 that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컴마 and that. 요거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50번 볼게요. 요거 사과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without 플러스 명사.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뒤에 would 플러스 have been.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뭐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 그 자리에 without 이라는 수거를 썼을 때 만약 뭐가 없었더라면 요 뜻이죠. 자, 사과에서 강조했던 건 요거였어요. without 대신에 but for. 자, without 대신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면 도치한다 그랬죠? had it not been for. 그 뒤에 명사 the inspiration. 자, 뭐 뒤에는 무시하고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이렇게 바꿔 써도 다 똑같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정법의 포인트는 시제 일치였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뒤에다가 none of this. 이 중에 어떠한 것도 possible, 가능치가 않았었을 텐데.
이거 덕에 과거에 가능했고 이게 과거에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 어떠한 것도 가능치는 않았을 것이다. 자,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해보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none of this. 이미 여기 부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possible, 본문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이 부정을 긍정형으로 바꿨어요. any of this. 이 중에 어떠한 것도. 자, 그럼 뒤에다가 뭐 쓸 수 있을까요? 첫째, would have been을 그대로 쓴다면 possible 자리에다가 부정을 넣어주면 되겠죠? impossible. 요런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요. 나는 possible을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would not have bee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 50번 문장은 유치하게는 요런 거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내기에는 좀 유치하기 때문에 뒤에를 좀 건드려서 어려운 문제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되니까 요 50번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정리 요거 해 두시고 그동안 이제 교과서 강의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